아주 저를 거창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유진수 총재님께서 20여 분에 걸쳐서 또 저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어느 정도 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일이 다 못해드리는 것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든지, 이건 제가 김명수 총장한테 메일로 보낸 것은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드려도 된다 하는 뜻을 했는데, 혹시 프린트 됐습니까? 네, 그럼 뭐 제가 빠지더라도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저를 소개하는데 김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게 전직입니다. 국회의장도 전직이고 모든 게 전직입니다. 이제는 하나씩 접을 때가 됐죠. 근데 정말 제가 감동스러운 거는요, 지금 우리 유진수 총재님께서 말씀 계셨지만은 충효의 대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전국 각지에도. 그런데 얼핏 들으면 상당히 꼬리타분한 이런 이름의 대학이 벌써 4기를 마치고 5기까지도 뽑고, 부산 같은 인문학의 불모 지역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건 아마 감이 있는 언론사 기자라면은 아마 취재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한테 아마 이게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알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왜냐? 부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대한민국에서 개방적인 도시거든요. 그렇죠?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런 도시인데, 충효에 말만 들어도 골치 아파. 이런 시대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해나간다. 이거는 부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본능과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이 다 결합이 된 것이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유진수 총재의 어떤 헌신과 희생,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생각하고, 이걸 이끌고 있는 우리 김명수 총장,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감격스러운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우리 장혁표 총장님, 제 고등학교 또 대선배님이시고 한 장혁표 총장님께서 매번 개근을 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 부산의 어른이죠. 부산의 스승이시고, 거기다가 또 제 친구이기도 한 우리 재정모 의장 이렇게 매번 참석을 해주시고, 저 뒤에 이어서 강의를 아주 재밌는 기대가 되는 강의를 해주실 국제 라이온스 총재가 되실 분, 또 부산의 예총 회장 등등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고, 또 제가 영도에서 5번의 국회의원 활동한 저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던, 또 함께 앞으로도 영도 발전을 시킬 분들이 또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으면은요, 오늘은 좀 어두워서 그런데 이렇게 이 바깥 보면 참 좋죠. 바깥을. 아까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롯데호텔 바깥을 봤죠? 바깥이 좋은 이유 중에 특별히 좋은 이유는요, 여기서 보면은 왜 특별히 더 좋냐 하면 영도가 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영도의 그 복례산이 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복례산 설명은 제가 뭐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복례산이라는 산이요,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난중일기의 어머니 숫자만큼 많습니다. 좋으면 다 복례산에 붙이는데,
복례산을 붙이는 이유는요, 거기에 신선이 살고 있다. 복례산이라는 게 신선이 살고 있는데, 신선이 살 만큼 산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도 사시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영도에 안 사시는 분이라도 가끔씩 한번 복례산을 찾아가거나, 복례산을 쳐다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기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효에 하나만 더 언급을 할까요? 꼬리타분하죠, 충효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왜 성공하느냐? 충은 뭐냐? 충은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나라와 나의 관계입니다. 효는 뭡니까, 그럼? 답이 나왔죠? 나와 가정과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효 관계입니다. 예는 뭡니까? 예. 공자가 가장 중요한 게 예 아닙니까?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 가정, 이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또 22세기까지 이 지구가 살아남는다면 이런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범김구에 대해서 제가 몇 년을 거기서 협회장으로 봉사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만주에서 계시면서 한독당하고 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백범김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존경해 왔는데 그 일을 맡으면서 또 했습니다. 백범김구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오늘은 그 일부 중에 일부. 백범일치 하면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죠? 아까 저 난중일기가 국보로 됐다고 그랬는데 백범일치도 몇 년 지나고 나면 국보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백범일치 김구 선생이 자필 육성으로 쓴 이 백범일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아마 1000명 중에 990명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백범일치를 읽어본 사람은 1000명 중에 990명은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읽도록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3년 전 얘기를 왜 꺼내냐 하는데 3년 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년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3.1운동이 일어난 100년이 된 겁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온 천지에 저 제주도 마라도에서부터 해서 한경북도 경흥군까지 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3.1운동의 여파로 생긴 것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3월 1일 날 만세 소리가 전국을 진동하고 그리고는 4월 달에 근데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언제 수립되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1919년 4월 11일에 와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일에 되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우리가 세계에서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죠? 곧 일본을 앞선다 그러죠. 우리가 세계에서 몇 번째 잘 삽니까? 경제 수치로 보면 8째, 8번째를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도 100년 전의 일도 제대로 우리가 못해가지고 2019년에서야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확정을 했어요. 이거요, 우리 학자들, 공무원들, 정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김구 3 기념사업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고 자료를 보니까 4월 11일 날 기념식을 한 게 한 해, 두 해가 아닌데 정부는 계속 4월 13일이다. 뭐 이틀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은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고 농땡이를 부리서는 안 된다. 몇 년을 얘기를 했어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제가 저 독립운동단체들 전부 도장을 받아가지고 또 올리고 했어요. 4월 13일이 아니고 4월 11일이다. 4월 10일 날 모였어요. 상해에서 독립운동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토론하고, 그리고는 4월 11일 날 아침 10시경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수립을 선포를 하고 땅땅땅 해산을 한 거예요. 4월 10일 됐는데 왜 4월 13일로 몇 년 동안 주장을 해왔느냐.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일본 순사의 보고서에 4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도 원통하고 그래서 일본 놈 말은 믿고 조선 놈 말은 안 믿느냐.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국회의원들 다 하고 했더니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야. 국민의힘 옛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반성 좀 해야 돼요. 아니 왜 그렇게 게을른지. 그래서 그 사람 공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내가 뭘 주장해서 내가 상을 뭐 받고 뭐 이름이 나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를 바로잡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지난 정부 뭐 뭐락하고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정부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기획의 대가다 이벤트 대가다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었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도 그 사람 끝까지 두었어요. 2019년 3월 1일 날 3.1절은 100년이 되는 3.1절. 그죠? 2019년이니까. 그 100주년 과무광장에서 엄청 사람들 전국에서 다 모여 이벤트를 했는데 그 이벤트가 아주 치사졸렬하게 짝이 없는 이벤트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4월 11일 날 저녁에 대한민국 이제 한 달 열흘 후죠. 3일은 한 달 열흘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여의도 광장에서 내가 안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날 저녁에 하나?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갔어요. 왜 그날 저녁에 했더니 1919년이니까 19시에 한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그때 당시 청와대 최고의 그 기획 전무가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느냐. 4월 11일 날 10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식을 했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런 바보짓은 안 하죠. 그게 우리가 나는 이 지금 역사적으로 무슨 중요한 사건 이런 것을 뭐 날짜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누군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야. 1919년이니까 19시에 하자. 이따위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이 정부가 망할 수밖에요.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안 쓰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하면 잘 안 되노? 됐다. 자, 임시정부가 안에서요. 지금 이게 보면은 깃발이 보입니다. 태극기 보이죠?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임시정부 최초의 임시정부. 요 앞에 임시정부 또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놓겠어. 임시정부 도대체 몇 개 있었을까? 상해에서만 수십 개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몇 개 있었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도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없어지고 지금 한두 개 지금 구터가 남아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돈 가지고 와가지고 임시로 제재들어 가지고 그때 태극기라도 하나 붙어 있었던 이런 상태였어요. 자, 임시정부가 도대체 몇 군데나 있었을까요? 상해에서도 새빵살이로 전전긍긍하고 떠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 알아요. 그 다음에 중경 임시정부는 압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도 임시정부가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자, 김구 선생이 약간 빨간 줄은 김구 선생이 이렇게 다니고 여기 이제 시안에 우리 강복군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는 뭐냐?
임시정부 우리 가족들 같은 길인데 이게 죽음의 길이에요. 이 길을 제가 그 협회장 맡고 있을 적에 우리 전문가들하고 기자하고 통해 이 길을 한번 다 실제 답사기를 책으로 하나 쓰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 기자가 젊은 기자인데도 고생 무지하게 했다고.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 거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우리 협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 협회 100% 협회에서 돈 내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어떤 역사 개발이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운동권들 떠드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려면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시정부 이게 하나 남아 있어요. 선언문이 남아 있어요. 선포문이 있고 그다음에 헌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 헌장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입니다. 헌법. 임시정부 헌법은 처음에 1919년 4월 10일 날 발표된 것은 딱 10조인데요. 요 10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10조에 들어갈 것 다 있습니다. 특히 제1조 아주 감동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뭐가 바뀌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에서 국으로 요거 한 줄 바뀐 거예요. 나머지 다 있어요. 우리 헌법의 기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 103년 전에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포한 나라가 아메리카 합중국 다음에 여기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0년 전에 아메리카, 미국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다. 이런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엄청나고 위대한 겁니다. 왜? 그때 상해에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와서 그 중에서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요거 할 적에 도산 안창호도 없었어요. 민주공화국을 하자.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이거예요. 사실상 세계에서 첫 번째다 이게. 비록 임시정부가 하지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 어떤 우리 그 독립운동, 우리의 대선배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그 피 끓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만든 이 대한민국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야 돼. 나는 그래서 이 북한의 말이죠. 요즘 저 책동을 보고 이게 피 끓는 젊은이들이 왜 안 나오는가? 이 정교적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게 뭐 똑같은 말입니다. 민주공화제로 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주장을 해나가고 이거 지금 정치가들도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오는데 요거는 참고하십시오. 오늘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 있으면 제가 하는데 이 표는 학자들이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 헌법 전문을 다 보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했어요. 누구든지 써먹어라. 우리가 복잡한 거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가지고 와서 참고하셔도 될 겁니다. 사진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아까 태극기 붙어 있는 합의로 정원에서 하고 찍은 건데요. 그때는 이분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요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요. 김구 선생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수영 기르는 게 멋있는지 유행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도산한 창호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잠깐만 얘기하자면요.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산한 창호가 이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고 계급이 내무총장이었어요. 그럼 내무부 장관이야. 사람들이 다 주석을 해라, 총리를 해라, 대통령을 해라 하는데 안 했어요.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 외에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예? 한성 임시정부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상 일본 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사람들이 다 상해로 왔어요. 노령에도 임시정부가 있고 저쪽 만주에도 있었고 러시아 쪽에도 있었고 베이징 쪽에서도 여러 군데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상해로 임시정부가 다 모든 사람 모여가지고 통합할 수 있게 된 그 중심은 누구였느냐? 도산 안창호가 있었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따로 해야 돼. 달리 해야 돼.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독립운동 얼마 전에 조금 몇 킬로 쉬어 나가서 얘기하자면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 대표했던 사람이 물러나면서 뭐죠? 가처분 신청하고 그 좀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를 되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나는 태극기 집회 갖고 열렬히 흔드는 걸 막 그렇게 칭찬도 안 하지만 난 비난도 안 해요. 그런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열혈한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냐는데 얼마 전까지 당의 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다. 다만 모든 인간이 나는 내 기본은 뭐냐?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빼고 전지전능한 인간은 없다 하는 게 내 기본이에요. 다 결점, 약점 다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은 우리가 채택해야 되고 좋지 않은 점은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 잘났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가 일단 전부 이 열혈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니까 백가쟁명이야. 100사람이 다 뜻이 나라를 회복하자, 일본을 물리쳐자, 독립을 하자 하는 데는 일치하지만 어떻게 하는 데에서는 방법이 다른 거야. 총 들고 싸우자.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지금 일본이 저기 무슨 총이는 어떻게 구하면 어떻게 싸우겠다는 말이냐 등등 해가지고 이거 묶어내는 역할. 그러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얘기고 백번 김구는 아시겠지만 김구는 도산 안창호보다 나이가 많았어. 그 도산 안창호의 누이 동생하고 약혼까지 했다가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다시 46년인가 47년 평양 가서 도산 안창호의 약혼자 결혼했을 뻔한 여성과 다시 만나기도 하고 좀 했는데 김구 선생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상해 임정에 가서 나는 수의를 시켜달라. 임시정부 청소부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가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요즘 직급으로 하면 거창하게 말하면 경찰청장이에요. 네? 그때는 그런 직급도 아니었지만 그럼 경찰이라 해봐야 호위대, 네? 밀정 그때는 또 상해 밀정들이 엄청 밀정은 조선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들. 그 밀정들을 색출해내는 작업. 참, 그런 것
그걸 했는데 자기는 수위시켜달라. 그리고 그 백분일제도 하지만 나는 해방된 조국에서 나는 국기다는 역할을 하면 나는 좋겠다. 이런 자세, 이런 겸손한 자세가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뭐가 되겠다. 내가 대표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대표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밀정적 가장 험한 일은 혼자서 다 했던 사람. 이 책입니다.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좀 주세요. 이것은 아까 잠시 말했지만은 뭐 이렇게 귀중하게 갖고 올 것 없이 이 책입니다. 제가 이걸 책 선전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서울서 올라가니까 책을 많이 못 들고 와가지고 2권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수업 태도가 좋은 2 사람한테 내가 특별히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책은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서점 가면 많이 살 수 있어요. 내 책 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책 2권은 여러분들이 저자 사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100권을 사보십시오. 저자 사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특별히 2 분한테는 저자 사인이 된 책을 드리니까 아니 여러분 기념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나 남편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제가 본래 전공이 국제정치학입니다. 그래서 백범일지의 백범 김구가 얘기를 할 당시에 그걸 물론 이 한글로 번역한 것을 내가 좀 더 한글로 쉽게 번역도 했지만은 그 중에서 국제정치적인 그 상황에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세계의 어떤 흐름하고 관련시켜서 제가 조금씩 첨부를 해놓은 독특한 책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백범 김구라는 거 다 아는데 연대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볼 적에 제일 오른쪽 건 남아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젊었을 때 사진에 해봐야 30 초반인데 중간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중경 임시정부 때 주석 시절에 사진이 귀국해가지고 이제 황국이라 그러죠. 귀국해가지고 사진으로 영정 사진으로 했었는데 임시정부 주석의 몰골을 보십시오. 사흘은 굶었겠죠. 최소. 그때 중경 시대가 이랬습니다. 상해 시대는 오죽했겠어. 가장 남아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젊었을 때 물론 독사진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하고 찍어주면서 내가 오려낸 건데 김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김구가 이 백범일지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자기를 완전히 발가벗겨 놨어요. 보통 뭐 일지다 이러면은 지 잘난 맛에 이렇게 숨기고 싶은 건 싹 빼고 잘된 것만 쓰는데 아주 자기를 스스로 발가벗겨 놨어요. 자, 김구는 쌍놈 출신이에요. 자기 일지에 그대로 써 있어요. 쌍놈이에요. 그리고 양반의 어떤 그 텃세나 이런 거 받는 것도 그대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양반이 그걸 받았는가에 또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 양반의 한을 풀기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해가지고 서당 공부도 하고 해서 그 시험 치는 거 뭐라 그러지? 마지막 과거 시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과거 시험이 난장판이다 하는 것도 다 있어요. 난장판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웬만하면 난장판이란 말 쓰잖아요. 그것도 과거 시험장이 개판이다 여기서 나온 게 난장판이에요. 본래 뜻이 그래요. 의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자기는 다시는 과거를 안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개판이기도 하고 뭐 돈으로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니는 그러면은 앞으로 사주관상쟁이나 해라. 그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거금을 주고 아버지가 뭐예요? 상놈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었어. 거금을 주고 당시 최고 좋은 사주관상책을 이제 준 거야. 사준 거예요. 석 달 열흘 동안에 문을 잘 걸어 잠그고 이제 수당 공부를 했으니까 관상책 옆에 놓고 거울 하나 놓고 이렇게 보고 자기 얼굴 보고 사주 보고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본 거 아니겠어요? 결론이 뭐냐? 자기 사주에 대한 결론이 그 사주 당시 최고 좋은 사주책에 어떻게 결론이 났을 거예요? 어? 나라를 이끌 인재다 이렇게 났을 거예요. 자기 그 백범일제는 이렇게 상놈 중에 이런 상놈이었고 나쁜 놈 중에 이런 나쁜 놈이었고 얼굴은 흉포하기 짝이었고 도둑질하고 악당이고 비난하고 평생 가난하고 남은 덩쳐먹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그 사주책에 있는 자기를 그 일지가 얼마나 솔직하냐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보통 그리 쓰겠어요. 사주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좋게 쓸 텐데 이렇게 자기를 발가벗게 놔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나중에 알았어. 뭘 알았냐? 이 골상보다 이 관상보다도 심상이 더 중요하다. 세상은 마음을 잘 먹으면 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야 되겠다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상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 먹게 해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고 말아. 보통 사람들은. 관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 이러고 많은데 18살 먹은 백범김구는요 산술 더 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심상을 마음의 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떠오르는 거야. 이게 나는 백범이 비범하다 하는 게 이거야. 어떻게라는 거, why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자식들 있죠? 스스로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이 why를 가르쳐 주세요. 왜라고. 손자들이 아버지 이거 왜? 이거 왜? 하면 귀찮다고 뺨때기 때리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왜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뭐가 돼요? 훌륭한 아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뭐가 문제냐? 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성적만 주고 그 성적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왜라는 걸 생각하도록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21세기 AI 시대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질문을 안 하는 애들도 왜? 어떻게? 하는 것을 일부러라도 여러분은 그걸 해야 됩니다. 김구는 왜? 어떻게 해야 내 심상이 좋아질 것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백범일지에서 답을 찾았겠어요? 못 찾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냐면 답을 찾지를 못했다.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그게 김구의 청년 시절의 고민과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내 사진하면 이렇게 이 상도 변한다 이게 상도. 링컨이 그랬죠. 40 지나고 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백범의 얘기나 일맥통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네. 김구 선생과 관련되는 세 사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구와 안중근, 김구와 이봉창, 김구와 윤봉길. 김구와 안중근 하면서 왜 안태훈이 뭐냐? 안태훈은 안중근의 아버지예요. 김구는 안태훈 진사를 알게 돼가지고 안중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안태훈 진사와
김구는 무슨 관계냐? 한 사람은 진압군이요, 한 사람은 토벌군이야. 반란군이야. 김구는 동학을 일으켜가지고 반란군이의 그 책임자요. 김구의 아버지는 당시에 양반이니까, 안중근의 아버지는 양반이니까 안진사야. 이 동학 같은 그때 양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흉포한 무리잖아요. 이 진압하는 총책임자였어. 그런데 안태훈 진사가 김구가 동학의 그 요새측으로 아마 대대장쯤 됐어요. 접주가 소년접주 김창수가, 이름이 그때는 창수였거든. 보면 창암이고 창수였고 나중에 이제 김구가 되는데, 아까우니까 밀서를 보내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외롭고 위험하면 내한테 오너라. 내가 널 보장해 줄게.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일체 교전이 없었어요. 교전했으면은 김구 동학 패당은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여기 있나? 뭐라 써놨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안중근이야. 안중근이는 안태훈 진사의 진압군의 최선봉 대장이야. 안중근이 그렇게 총을 잘 쐈어요. 나이는 한 3살쯤 김구가 많아. 이쪽은 양반 혈통에다가 총을 가지고, 김구 쪽의 동학은 그야말로 와합지졸이고, 곡괭이나 뭐 낫자로 들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아마 싸웠으면 죽었을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안태훈 진사가 다 밀수도 보내고요. 그래서 김구가 이때 동학군 난전에 가담했다가 깨우친 게 있어요. 백범일치에서 나옵니다. 분노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그게 내가 한자를 더 넣었어요. 분노만으로는. 동학이 옳아요. 탄가놀이 척을 하고 나라 바라 세워줘. 옳지만은 그건 분노야. 실력 없이는, 준비 안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분노만으로는 절대 나라 다스릴 수 없다는 게 김구가 깨우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분노를 사겨가면서 그걸 뛰어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를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뭐예요? 이 안태훈 진사라는 사람이 그냥 김구만 오는 게 아니고 부모도 당장 데리고 오느라. 안태훈은 해주골에서 유명한 진사야. 동학을 진압했으니까 진압군 살인관으로서 명망도 가득하고 존경도 받는데, 이 상놈 중에서도 동학에 가담해가지고 관에 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워서 너 부모까지 다 데리고 오는 이런 배포가 있는 사람. 그런데 눈빛이 찌를 듯 빛나 사람이 압도하는 기운이 있다. 김구가 본 안중근의 아버지야. 이런 사람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려졌다. 이게 이제 안태훈 진사 안중근이가 살던 청계동 입구 사진이 다행히 남아 있어요. 안태훈 진사 눈빛이 찌릅니까? 근데 김구가 재밌는 게, 그때 이제 안태훈 진사 양반이고 이게 사랑에 모여가지고 시얽고 술 한잔 하고 시얽고 했는데, 김구도 참석을 시킨 거야. 안태훈 진사는 그런 죄기 갖고 반성을 따지지를 않고 하니까. 근데 참석해라 하면 김구는 나는 이 문장력이 짧아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옆에 앉아서 이 노는 거 같이 참여하세요. 수많은 시가 오고 가고 했는데 백범일지에 딱 한 줄 썼어. 그때 그 좋은 시들 중에서 지금 네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는 요 한 줄밖에 없다 하고 썼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그대로 내 책에도 인용을 해놨는데, 김구가 그 상해에서, 이 상근에 나오거든요. 하근은 중경에서 썼고 상근은 상해에서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써가지고 그냥 말로 글이 정말로 눈물겨운 글씨예요. 나중에 끝머리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백범 김구가 요 구절만 남았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이게 1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요즘도 통하는 것 같아. 요즘도 산이 이러는 거야. 어? 새벽 군뱅이는 살려고 자취도 없이 달아나. 세상 바뀌면은요, 어제까지 큰 소리 치던 놈들, 예? 어디 밥상 밑으로 기어가지도 아니야. 어디로 탁 기어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 또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조용하게 있던 놈들이 말이지, 예? 완장차고, 어? 죽기를 무릅쓰고 달라든다. 모기 불덩이 쏘잖아요. 몇 년 전에 이랬잖아요. 예? 그전 몇 년 동안은 뭐 했는지 몰랐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완장차고 뛰어와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무슨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설치되고 그랬잖아요. 그 백범 김구의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근본적으로 인간 속세는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뭡니까? 여기가 충, 효, 예 같은 인간이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거를 기본이 없는 인간은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아마 에둘러서 김구가 표현하려고 이 구절밖에 생각 안 난다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안중근 얘기 다 알죠? 다 알기 때문에 꼬레야 후라, 후라 만세 하고 이등방문을 척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깜방에 가서 안중근이가 왜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은 건가? 이유가 15가지로 쫙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다. 나는 명성황후를 시해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죽였다는 것, 김구가 치아포에서 맨홈을 죽였다는 것, 그 외에는 명성황후 시해했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해서 바로 뛰어 올라가서 뭘 했다 하는 건 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조선의 정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부글부글 끓으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등방문을 죽인 첫 번째 이유가 너는 대한제국의 국모를 살해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이 그 국민입니까? 이런 국민이 이런 국가가 안 망하고 백이겠어요? 학생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가 70몇 년이야. 내가 47년생이니까 45년, 77년 전에, 78년 전에 해방이 됐는데 일제가 우리를 얼마나 다스렸어요? 36년? 35년? 그 더블 이상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아직까지 일본 탓하고 있어요. 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 나라 빼앗겨 놓고 뭐만 하면 해방된 지가 말이야. 일제 식민지 치하에 2배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뭐만 하면은 일본 탓하고 일제 탓하고 아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일제 정도는 우리 아주 우습게 봐야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생각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일본한테 또 당합니다. 잠시 시간은 없지만 돌려서 내가 국회의장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장이 임기가 2년이니까 2008년에 2010년까지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틈만 되면 독도 문제 가지고 우리가 떠듭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독도 문제 나오면 어쩝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플래카드 들고 데모하고 일본 놈 때려 죽일 놈 하고 또 애국 일에 불타는 사람은 손가락 자르고 붉은 피로 막 쓰고 이래요. 그죠? 그 이상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내가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아닌지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해서 미국의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가지고 유엔 사무국이나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나 스탠포드 모든 세계 유수의 대학 도서관에 전부 서지 정보를 전부 열람을 해라. 그래서 독도라고 되어 있느냐, 일본말 다케시마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중립적인 니한쿠르드로 되어 있느냐 다 조사하라. 국회의장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국회 도서관이나 돼. 그래서 리앙쿠르드나 타케시마로 되어 있으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독도라는 것을 정정해 달라 하는 요청서를 국회의장 이름으로 거기다가 도서관장 변기해 가지고 다 보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이 그때 당시에 서강대학교에 국제대학원이 있었어요. 국제대학원이니까 석사과정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디베이트를 했어. 독도는 누구의 땅이냐? 디베이트를 했는데 8대1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땅이라 결론이다. 충격이야. 아니 손가락 자른다고 독도가 한국 땅이다. 이게 미국에서 영국에서 인정해 주냐 이게야. 응? 그래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된 외국인이 쓴 책자 중에서 괜찮은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책자를 영어로 전부 번역해라. 그래서 외국에 다 보내라. 그거 했어요. 1년에 2권씩 번역해요. 큰 돈 안 듭니다. 그 번역료는 달라는 대로 다 주라. 그게 없어요. 지금 외국 도서관에 가면 독도가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 하면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훨씬 더 많아. 내가 그래서 앞으로 1년에 2권씩만 내라. 독도가 한국 땅이라 하는 자료를 2권씩만 내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 이후에 국회의장 때부터 그게 또 끊어져 버렸어. 대한민국의 참 장점이라 그래, 단점이라 그래. 사람만 바뀌면 정책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요. 세 번째 내가 한 거는 독도에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분관을 만들었어요. 직접 가서 경험했어요. 아니 뭐 떠들면 뭐 하느냐 이거야. 국회 도서관,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지 뭐 어디 뭐 일본 국회, 미국 국회 도서관 분관이가 책 몇백 권 갖다 주고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24시간 독도에 있는 우리 그 독도 수비대원들이 국회 도서관 자료 수집하라, 접촉하라 이랬어. 모든 것은 앞으로 내가 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에? 떠들고 이거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와 플러스 이 인터넷 시대에 AI 시대에 그 수준에 맞게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겨내갈 수가 없다. 경쟁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필요성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안중근 의사와 새 동지가 그 손가락 잘라가 필요성. 손가락 자르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른 손가락 가지고 이 단지 동맹 해가지고 이거 쓴 겁니다. 자,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분. 이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신 어머니인데, 우리 여성 동지들 중에서 내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드릴 테니까. 어떤 분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예? 예. 아니, 누구든지, 저 노란 옷을 입으신 분. 예, 여기, 예.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제가 조금 더 쉽게 번안을 했어요. 예. 로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법을 이루도록 당부해 다오. 대한민국의 소리가 전국에 들려오면,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박수 한번 크게.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마리아 여사가 천주교거든요. 그 천주교, 기독교 이런 데서는 자살을 범죄시합니다. 죽으라고도 안 하네. 근데 천주교인이 자식한테 죽으라고 항소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는 이미 할 짓을 다 했는데 네가 아무리 재심을 받고 삼심을 받아봐야 뻔할 텐데 일본의 법정에서 네가 서는 것 자체가 나는 창피하다. 빨리 죽어라. 어머니는 살아있는 네하고 다시는 상면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나자. 그래서 안중근이 재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저 아들 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있고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 있는 겁니다. 자,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세요. 제가 이름 못 썼으니까 나중에 가지 말고 이름 써요. 자,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이런 자세, 이런 정신이 있어요. 자기 희생. 요즘 정치인들 보면 자기 희생은 없어. 남 핑계만 돼요. 전부 남 핑계. 특히 국민의힘의 대표였던 이아무개 씨, 그리고 요즘 민주당의 대표하고 있는 이아무개 씨, 우연히 성인만 일치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남 탓이야.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하려고 그러면 희생과 책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정치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됨됨이는 희생과 책임이 봉사요. 나는 우리 유진수 그 회장님 같은 분이 이게 돈 벌려고 이거 하겠어요? 아마 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깨 여기다가 꼬라박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다 이게 봉사요. 세상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하면 딴 거 하지. 이런 우리나라 이렇게 훈훈하게 하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여기 있습니다. 예?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하기를 바라지 않느니 훗날 천당에서 만나자. 이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지어준 수기야. 이거 입고 이제 생활을 마감을 했어요. 대를 이은 인연.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인과 안미생 어쩌죠? 예? 김인은 김구 선생의 첫째 아들, 안미생은 안중근 의사의 동생의 딸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조카딸이죠. 둘이서 독립운동했어요. 근데 이 김인은 해방이 되기 5달 전에 중경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때 안미생이가 두 사람 사이에 난 애가 효라고 했는데 여자죠. 안미생이 시아버지한테 가서 합니다. 중경이 아주 날씨가 안 좋아요. 독립운동가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반은 전부 이 기침을 해서 날씨가 안 좋고 공장에 이 흐리고 하니 그때 페니실린이 특효였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페니실린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보통 사람 살 수가 없죠. 페니실린 좀 사게 해달라. 당신의 큰아들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 근데 김구가 뭐라 그랬어요? 김구가 돈이 없었겠어요. 명식이 주석인데. 이 병으로 폐결핵이죠. 이 병으로 죽은 내 동지가 하나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내 자식한테만 이걸 약을 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미생은 거기서 울고 돌아왔고 아마 김구 선생은 안미생을 보내고 나는데 아마 몇 날 며칠 울지 않았겠나요. 그래서 큰아들은 그냥 간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삶입니다. 김구 선생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자, 김구 선생이 돌아오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이봉창, 윤봉길, 제일 먼저 안중근이죠. 시신을 모셔라. 그런데 여기 효창공원에 가면은요, 여기에 태극기 옆에 있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예요. 이분도 그 미수에 거쳤지만은 일본놈한테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비석이 없는 묘소, 이게 허묘, 안중근 의사의 허묘입니다. 김구 선생 49년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아마 찾았을 거예요. 안중근 의사 묘 찾았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나는 그 비석 세우기 전에 사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면 비석이 있어요. 그 김구 선생이 제1승이에요. 찾아라. 근데 두 사람은 찾았어요. 이봉창, 윤봉길 의사를 묘소 찾는 것도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미루기로 하고요. 이봉창. 자, 이봉창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동영이라고 김구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애국자였어요. 어려울 적에는 항상 앞에서 왔습니다. 이동영이 뭐라고 그랬냐? 왜 놈인지 조선 놈인지 분간도 안 되는데 왜 맨날 같이 어울려 다니느냐? 김구 선생은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절대 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상도 별로 안 좋거든. 겉모습 가지고 평가를 안 해요. 이봉창하고 1년을 같이 교류를 합니다. 상해 뒷골목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봉창이가 어느 날 제안을 합니다. 뭐 독립운동 한다면서 천황은 왜 못 죽이냐? 김구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천황 죽일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봉창이가 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봉창은 1월 8일 날 물품을 방매하겠다, 이게 정보가 왔어요. 김구가 준 폭탄이죠. 그런데 한인 이봉창 저격, 일항, 불행, 부중. 불행하게도 적중, 이게는 중이라는 거, 적중할 때 적중하지가 않았다. 이걸 국민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놈들이 아작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봉창의 이런 봉기가 있고 난 뒤에 뭐가냐? 이제 해외 교민들이 성금이 답지를 한 거예요. 해외 교민들이 성금. 그 상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기 짝이 없고 그 돈 있어봤자지. 그래서 해외 교민들이 성금이 와서 그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돈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백범일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혀 백범일지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독립운동가들이 다 실패를 했죠. 일본 놈들이 그만큼 한국 사람이다, 조선인이다 하면 가만두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성공한 게 윤봉길이에요. 윤봉길 23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내 대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가니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23살 때. 여러분, 제가 23살 없죠? 이런 정신이에요. 저 예산에 나는 그 윤봉길 의사 생가를 가끔씩 가면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 예산에 윤봉길 의사 생가하면 한번 가봐요. 그 옆에 수덕사 있잖아. 겸사겸사 수덕사는 가면서 여기는 잘 안 가더라고요. 거꾸로 윤봉길 의사는 갔는데 시간이 없어 수덕사는 못 갔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 그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라. 태극 깃발을 높이 떠날리고 나의 빈 무덤을 한 잔 술을 부어라. 이게 그때 막 간단하게 하나가 3살짜리 하나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손녀가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죠? 윤주경이라고 비례대표 1번이에요. 이 이제 그 윤봉길 의사가 아주 완벽하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윤봉길 의사 폭탄을 일본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을 척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개석 총통이 중국 군대 100만 명이 못하는 것을 조선 청년 한 사람이 했다. 그래서 장개석이가 임시정부로 하면은 우습게 보다가 그 다음부터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가지고 좀 풀렸는데 그 돈 가지고 한 게 뭡니까? 김구선이 광복군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조금 길지만은 요거 읽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드리는 걸로 오늘 이 책은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누구 손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잘 읽고 못 읽고가 아니고 우리 앞에 이 제가 좀 보세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번안을 할 때 가장 힘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봉길과 김구와의 관계가 이 한 페이지에만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때마침 벽시계가 7시를 알리는 종을 쳤다. 윤봉길은 자기 시계를 꺼내더니 내 시계와 바꾸자고 했다. 어제 태극기 앞에서 선서식을 마친 다음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고작 2원짜리입니다. 저와 불과 몇 시간 뒤면 쓸모가 없어지니 비싼 시계가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정표 삼아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그에게 주었다. 윤봉길은 자동차에 오르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갖고 있던 돈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내가 말했다. 약간의 현금을 소지한들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윤근이 말을 받았다. 아닙니다. 차비를 내고도 좋기 5, 6원은 남겠는걸요. 나는 목이 메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윤동지,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봉길이 차 안에서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무심한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이천하 영웅을 싣고 홍구공원으로 질주했다.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서. 너도 사인은 끝나고 해드릴게요. 나는 이 윤봉길이 때 25세예요. 우리 나이로 25세예요. 23세에 떠나가지고 25세에 생활 마감을 하는 윤봉길을 보면은 윤봉길이라고 무슨 특별한 가문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그 모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뜨거운 애국혼, 이 충성심, 이 효심, 그리고 예의지심, 이런 것이 대한민국 요즘 DNA가 돼가지고 BTS도 나오고, 에이미상 수상한 스퀴드 게임도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인자, 이 DNA를 잘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난 윤봉길과 김구 이 보면은 윤봉길과 김구도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홍구공원에서 채소 장사하다가 이몽창 이거 보고 와서 나를 죽음의 길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거요. 근데 윤봉길을 이제 한인 애국단에 선사하고 난 뒤에 2원짜리 김구가 차고 있는 낡은 시계 2원짜리하고 자기가 어제 산 6원짜리 시계하고 바꾸자 그러고 택시 타고 가면서 남은 돈 김구 손에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죽음의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게 김구가 차고 있던 시계를 이제 윤봉길이가 대신 차고 나는 행사장에서만 필요하고 그다음 필요 없다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김구가 윤봉길한테 사준 새 시계, 거사용 시계는 결국 김구가 차게 돼요. 이건 이제 윤봉길 그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두 시계가 김구 그 기념관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요거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 저 이해력이 높으시니까 오늘 시간에 설명 안 하시더라도 알 겁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윤몽길이 테러리스트 아니냐 어쩌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하기 위해서 이걸 뽑아왔어요. 이건 내 글이 아니고 저 일본 저 원전에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민족운동사 사료집에서 번역한 것을 내가 그대로 실은 겁니다. 독립운동의 어떤 걸 모르고 함부로 찌꺼리는 사람들, 특히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친일, 뭐 민족, 뭐 재판한다, 뭐 이래 가지고 생긴 그 엉터리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친일이 뭔지, 애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재단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엉클어버려서 참 환장하겠어요.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죽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총살당했어요. 백범일지 지금 거기도 있겠지만은 이 한 칸에 두 줄씩 썼어요. 왜? 종이가 길어가지고. 그래 덧붙여 썼어요. 이거 뭘까요? 지도 파묻고 빗물도 나오고 이 해독이 막 썩는 건데 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백범일지. 이게 원본입니다. 이거를 백범일지가 이제 이 아들 둘이었는데 김이는 해방 직전에 저 백병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김씨는 공군참모총장까지 하고 저 대만 대사까지 하고 했는데 이 판권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전부 공개해 버렸어요. 누구든지 좋다. 다 마음대로 써라 해가지고 백범일지가 나오는 게 지금 한 200건 정도 돼요. 누구든지 그 뭐라 하노 원장료 하나도 안 내고 백범일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백범일지는 도진순 교수, 요 창원대학교 교수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진순 교수의 백범일지가 제일 번역이 잘 됐어요. 나도 쓰면서 이분 거를 참고해가지고 좀 했는데요. 김구의 백범일지에 중국에서 상해에서 상근이 쓰고 중경에서 하근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국사원판으로 나오면서 나의 소원이라는 게 한국에 와가지고 첨부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까 BTS 오징어 게임 네? 이런 정도 보면서 내가 생각해 여러분한테 이 부분 옛날에는 나의 소원이 우리 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는데 요즘 있는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일부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가장 부강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있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한 만한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화민족입니다.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이 시험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데 성적 1, 2점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내가 주문했죠. 뭘 아들한테 주문을 하라고요? 왜? why? 이것만 하면요. 다 먹고 살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고 백범 선생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문화, 한없는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이 될 줄 압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